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KBS 수신료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이 분리징수 문제, 이걸 철회를 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동관 대통령실의 대외협력특보입니다. 지금 현재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 이 부분으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하나는 적절했는데, KBS 수신료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했는데 이동관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의철 이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걸 철회를 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무슨 KBS 사장직이 이 거래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러나면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장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면 됩니다. 수신료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국회에서 또 전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전체 공론으로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자신이 이것 가지고 거래할 부분이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장직 사퇴는 별개의 문제다. 사장직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수신료 분리, 또 수신료 폐지, 또 공영방송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합니다. 이 KBS 이사들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KBS가 지금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KBS가 공영방송인데 저렇게 왜곡된 방송을 해도 저런 공영방송을 그대로 둬야 하나? KBS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그것도 강제로 징수를 하느냐?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현재 법 체계에서 이렇게 전기요금과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근본부터 따져보자는 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분리해서 받아라. KBS 수신료는 KBS 수신료대로 받아라. KBS가 받아라. 그리고 보지 않는 사람은 내지 않겠다. 공영방송으로서 준조세 형태로 꼭 받아야겠다면 공영방송 체제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필요한지, 어떤 규모로 필요한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국민들 찬반 조사를 한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왔습니다. 그게 골마 터진 겁니다. KBS 사장이 지금 퇴임하는 것과 이 수신료 부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퇴임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해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라. 지금 KBS가, 지금 사장이 퇴임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KBS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지금 못 느끼고 있다. 심각성을. 국민들이 지금 KBS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방대한 조직으로, 그렇게 수신료를 받아서, 이거 세금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공영방송 한다라고 하면서 왜곡 방송을 매일같이 일삼고 있는 KBS를 왜 국민들이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장직을 가지고 누구 대통령실과 거래하자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지금 이런 제대로 지금 상황 판단도 못하는 이런 사장과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압니까? 그게 적절합니까? 참 철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고요. 이동관 이 자녀 학폭에 대해서 대외협력특보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가 오늘 장문의 반박의 자료를 냈습니다. 이 지금 먼저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이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지금 무차별적으로 카더라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이 왜곡 과장, 가짜뉴스까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학폭인데, 학폭은 있었는데
폭력 사태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렇게 때리고 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 학생과 가해 쪽인 자신의 자녀가 지금도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이게 뭐 대책위원회 학교에서 이런 걸 만들 그런 것으로 처리를 할 부분도 아니었다. 피해 학생들이 뭐 그런 걸 왜 하느냐 할 정도였다. 이게 또 문제가 된 것이 MBC 또 전교조의 당시 교사가 이걸 문제를 삼았다. 부풀렸다. 그 교사와 MBC 이 보도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피해 학생들마저 나서서 또 학교 측이 나서서 이게 왜곡 보도다. 왜곡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당시 교육청에서 고발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가 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학폭에서는 언제나 따르는 것이 자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관 자신이 이 학교 고등학교의 이사장과 통화를 한 건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이 학교의 이사장뿐이었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사건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협의를 했다. 또 이동관의 부인이 이 자녀의 엄마죠. 이 엄마가 학교를 간 것도 학교에서 불러서 간 것이다. 뭐 거기에서 갑질을 하고 교사들의 명단을 내놓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점입니다. 학폭은 뭐 그렇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또 하나는 여기에 소위 부모 찬스를 썼느냐, 갑질을 했느냐, 이 무마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나중에 MBC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서 이걸 문제 삼았고 그게 지금 교육청에 고발까지 됐는데도 모두 무죄가 됐다라는 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이동관 특보의 학폭 문제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정무적인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팩트, 이 사실은 이동관의 해명이 설득이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학폭이 상호 간의 물리적 충돌이었고 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었고 부모 찬스가 또 개입이 됐느냐라는 부분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그 고등학교 이사장이니까 전화통화를 했고 또 엄마는 부르니까 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를 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폭은 분명히 있었고 학폭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전학 조치가 된 것도 참 무거운 징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섰는데 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탁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정도였다라는 것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민주당에서 이동관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다, 내정됐다 라고 하는데도 이동관에 대해서 이 자녀 학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둔 거죠. 아껴둔 거죠.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도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상혁이가 면직이 됐는데 그 자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여의 자녀 임기 그 다음에 새로 또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동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2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뒤쯤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이 유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엄청난 학폭이고 또 부모의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정순신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아끼다가 왜 어제 이 카드를 썼느냐.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그 이례경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소나기를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물타기를 한 겁니다. 이동관 자녀 학폭 의혹 이걸 아껴두었던 걸 소위 민주당으로서는 공격 재료인데 이걸 어제 쓴 겁니다. 이게 물타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명료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동관 아니고도 다른 적임자들이 많은데 꼭 임명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대통령실의 대외협력 특보일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리두기 선긋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재명이 노린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어제 자신의 아끼던 카드인 이 이동관 자녀 학폭 이거를 제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일회경 그 책임론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동관이 나서서 이렇게 장문에 해명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동관 자녀 학폭 의혹으로 모든 언론이 다 덮였습니다. 이재명이 노렸던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동관 자녀 학폭 의혹, 이동관이 좀 억울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무려 8장입니다. A4 용지로 8장 장문의 해명 자료를 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동관의 자녀 학폭이 중요합니까? 이재명의 지금 책임론이 중요합니까? 이재명은 하다 지금 양아치 같은 일회경을 임명을 하고 그 소동을 피우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무한 책임을 지겠다 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무한 책임이다 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자녀 학폭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지 않으니까 이동관으로서는 오늘 장문의 자기 억울한 부분을 지금 뭐 가짜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고 계속해서 과장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동관으로서는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녀 학폭 의혹으로 이 논쟁으로 며칠을 아마 이거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실도 좀 해야 되고 이동관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짚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동관으로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더라도 아직 시기적으로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래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 이 팩트와는 다르게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요. KBS 김의철 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퇴하면 됩니다. 사퇴를 던지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면서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국민들이 생각해 달라. 그런 순서도 모릅니까? 그런 순서도 모르는 사람이 방송국에서 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KBS가 개판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영방송을 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면서 유지시켜야 되느냐를 묻게 되는 겁니다. KBS만 있습니까? MBC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사장입니다. KBS 사장입니다. MBC 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KBS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명료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